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게 대우와 그 다음에 3단 논법 그리고 명제 추론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충실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해당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3단 논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이 3단 논법이 의미하는 바는 P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P이면 R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두 개를 통해서 지금처럼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기능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참이려면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필요한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면 가족권을 한번 보니까 가격이 비싸면 기능이 많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과 결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는 한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비싸면 기능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P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고 기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Q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가격이 비싸다.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조건은 기능이 많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지금 보니까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PQRS, 그러니까 S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10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조건은 판매량이 많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얘를 원인과 결과로 구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원인이죠. 자, 그래서 판매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얘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녀석은 R에 해당이 되고요. 기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Q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떤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냐면 R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P이면 Q이다. 두 번째, R이면 S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R이면 Q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R이면 그 다음에 Q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R이면 P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그 다음에 Q이다. 자,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R이면 Q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에서부터 우선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R이면 S고 S면 Q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이면 S이고 S이면 P이고 P면 자, Q이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어차피 R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면 R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Q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R과 Q 사이에 P가 들어가는 경우, S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어떻게 돼요? S와 P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필요한 명제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선은 지금 P면 Q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미 있어요. 자,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R이면 S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자, 첫 번째,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R이면 P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S이면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S이면,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S이면 P다. 이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S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R이면 S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면 얘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요 녀석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S면 P다. 이게 또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P면 Q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형광펜으로 밑줄을 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우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not P이면 not R, 그리고 not not Q이면 not S, not P이면 not S.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요 확인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가격이 비싸면 10대의 선도가 높은 제품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비싸다 라고 한 거니까 비싸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P이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R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싼 제품은 10대의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얘가 낙피이면, 그쵸? 싸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낙아리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요.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적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가격이 싸다라고 했으니까 납피면 판매량이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ot S.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기 있죠. 자, 그래서 3번도 가능하고요. 자, 10대 선호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ot R이면 가격이 싼 제품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not P.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기능이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S, 그리고 기능이 많지 않다. 자, 그러니까 얘는 not Q.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얘도 역시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2번과 3번이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참이려면 하나의 명제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참인 명제가. 자, 그러니까 답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케이스에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그냥 만족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대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참이면 얘가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바로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제.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 있다가 참인지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뒷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카드는 어느 카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걸 좀 정확하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건데, 자,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짝수 4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 모음이 적혀 있어야 결국에는 이 명제 자체가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짝수가 지금 이 카드만 이렇게 봤을 때 4라고 하는 게 짝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 짝수 4라고 하는 것에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짝수 4가 적힌 카드를 그 뒷면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가 있는 것을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제가 또 이제 참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우 명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음이 적혀 있는 카드, 그죠? 자음이 적혀 있는 카드 뒷면에는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이때는요, 홀수가 적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홀수.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선은 자음을 먼저 찾아줘야겠죠. 자음은 뭡니까? 여기에서 K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K의 뒷면에 홀수가 진짜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4와 K를 확인하면 되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녀석이 1번이 결국에는 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우면서도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대우를 써야 될지 어떤 걸 써야 될지 판단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오른쪽에 표가 있죠. 자, 어느 선생님이 5명의 학생을 뽑아 한 달 동안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상점 5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자, 오른쪽 표는 한 달 후 이 학생들의 청소 횟수와 받은 상점을 나타낸 것인데, 얼룩이 묻어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 약속을 지켰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학생을 말하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을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점은 청소 횟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는데요. 자, 우선 그러니까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상점 5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라고 한다면,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상점 5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거를 우선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의 대우 명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상점 5점을 받지 못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이거 너무 복잡하게 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상점 5점을 받지 않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않으면 그 다음에 청소를 5회 이상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은 이제 해교를 한번 보세요. 해교를 한번 보시면 이제 상점 3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우 명제에 의하면 청소를 5번 이상, 그러니까 5회 이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해교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확인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정우를 보면 여기에서 6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6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소를 5회 이상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상점은 청소 횟수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청소로만 이제 청소를 5번 이상 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소 횟수를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얘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상점을 이미 6점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를 5번 이상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 민호 있잖아요. 민호를 한번 보세요. 민호를 보면은 얘가 지금 청소 횟수가 7번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5점 이상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5점 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해교와 민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것은요, 지금 제목을 여기다가 네, 써놨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서 진실을 말한 경우로 나누어 추론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는요, 얘를 별도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주 보면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모순을 찾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의외로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 잘 캐치를 하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철수는 여행을 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은 공항과 버스 두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가방은 공항이나 버스 두 곳 중 한 곳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자, 철수에 일행이 있대요. A, B, C가 있는데 지금 다음과 같이 목격한 바를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네요. 예,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습니다. 진실을 한 명만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철수가 가방을 잃어버린 곳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진실을 말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자, 우선은 진실을 말을 하는 사람. 자, 얘를 첫 번째 A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A만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B와 C는 거짓을 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A가 말을 했대요. 어떻게?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공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근데 지금 A의 입장에서 A가 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도 어떻게 해요?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B가 만일에 거짓을 말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철수는 어떻게 해요? 버스가 아니라 공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그리고 C가 거짓을 말을 했기 때문에 C는 분명히 A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A는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답이 여기서 바로 나와요. A 그 다음에 공항이다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B가 진실을 말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버스에서 어떻게 해요?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슨 A도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C도 거짓을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거짓을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공항이 아니라 버스가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C를 한번 보시면은 C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는 진실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A가 진실을 말했다라는 것은 A에 의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공항에 가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발생을 하죠. 그럼 버스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공항이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는요. 그러니까 모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두 번째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만일에 C가 말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A도 거짓이고 그리고 B도 거짓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C가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진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인데,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가 거짓이면, 버스에서 어떻게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공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고, 결국엔 얘도 안 된다. 그러므로 얘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위에 있는 문제랑 차이는 뭐냐면, 위에는 지금 3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4명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4명의 피의자 A, B, C, D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범인은 한 명이고,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범인은 한 명이고,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범인은 누구인지 말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선은 범인은 한 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 그런데 이 범인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A, B, C, D 중에서 누가 된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거냐면 1번 범인이 A인 경우, 그러니까 A 범인, 2번 B 범인, 3번 C 범인, 그 다음에 4번 D 범인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케이스는 총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볼게요. 얘를 그냥 표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네, 이런 문제는 되게 재미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명제 자체가 수학뿐만 아니라 그 기타 이외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증명과 모순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수학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확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만일에 A가 범인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A, B, C, D의 진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A가 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을 말을 한 겁니다. A는 거짓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B는 참을 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D가 범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D는 어떻게 됩니까?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C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D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자, 이쪽으로 가서 C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D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만일에 B가 범인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역시나 A는 거짓이고 그리고 B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고 그 다음에 C는 D가 범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거짓을 말을 하는 거고요. C는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D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실을 말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가 범인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A는 진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얘도 진실이죠. B는 자기 자신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D를 한번 보시면, C를 보시면 D가 범인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D를 한번 보세요. C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D가 범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진실을 말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C가 범인이다 라고 했을 때 A, B, 그 다음에 D가 참을 의미하는데 C는 어떻게 해요? 거짓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D가 범인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A는 거짓 그리고 B는 또 어떻게 됩니까? 참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D가 범인이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되죠? D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거짓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진술들을 모두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범인을 한 명씩 이제 우리가 기준 세워서 케이스를 분류를 했을 때 표를 읽어주실 때 어떻게 읽어줘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자, A가 범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참인 경우가 이때 하나, 이때 하나. 그런데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뭡니까? B가 범인이 되죠. 왜냐하면 A, B, C는 어떻게 해요? 거짓이지만 D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논리에서 크게 모순점이 발생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인은 뭐냐라고 한다면 B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범인은 한 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총 4가지의 케이스로 분류를 했고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A, B, C, D의 진술을 비교를 한 겁니다. A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에서 어떻게 해요? 참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B가 범인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